올리고 그러시면 그거는 무슨 자, 유튜브 촬영하니까 이제 표준 가능하시면 표준어로 쓰시고 사투리를 쓰시면 번역이 안 돼, 미국까지. 예, 미국도 저 보시고 뭐 영국도 보시고 지금 필리핀 뭐 베트남 많은 분들이 보세요. 이거 제 유튜브 봅니다. 이 농업하시는 분들은 보시기 때문에 이제 표준어를 안 쓰면 번역이 안 돼.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서울말. 자, 이제, 자, 밥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거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단백질 함량입니다. 단백질.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수량이 통상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맛은 꽝이다. 한마디로 딱 그게 결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미율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형태가 쌀 생긴 게 미끄러움이 생겨야지 뭐 가운데 허연점이 있다든지 신백미 또는 복백미 그러고 이제 깨진 살이 있지 않습니까? 쌀아기 그 다음에 거미간 동할미 이런 애들이 있으면 밥맛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나중에 충중에서 노린자라는 놈 아시죠? 쪽, 이 침을 딱 넣어서 쪽 빨아 먹습니다. 그러면 흠집이 딱 남죠. 요런 애들. 그럼 전부 요런 애들이 피해립이거든요. 또 병 걸렸던 애들. 병 걸리면 도열병부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멸구 피해 뭐. 이런 애들, 피해립.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쌀의 형태를 가진 것.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하고 완전미율. 요게 가장 1, 2등이고. 그 다음 조금 더 깊이 가면 NGKB라는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하고 칼륨 비료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칼륨 비료를 기비로 그냥 인산하고 질소하고 섞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K 비료를 NK 해서 마지막에 질소하고 칼륨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추비로. 그러면 하니까 뭐 수강 테스트도 좋아지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미질에는 어떻겠습니까? 미질에는 밥맛에는 조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비 박사가 제청한 16대 원소 뭐 CHONSP, 마그네슘, 칼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영구철, 막모라 16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비료의 3요소하고 그러니까 질소, 인산, 카리하고 마그네슘, 칼륨 요 정도의 끝이거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원소는 토양이 지금 수십 년, 수백 년간 농사를 한 곳에 지어 왔으니 이게 토양이 다 흡수를 했겠죠. 아무리 미량 원소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객토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유입된다고 하면은 연못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 고여서 그 연못에서 미량 원소가 좀 있어서 공급해지는 천연 공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먼지라든지 이런 게 공기 중에 있어서 비가 내리면서 공급되는 천연 공급. 그거 말고는 실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져온 게 그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는 보고 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 미질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는 그 세 가지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된다. 과거에는 탑라이스, 농촌진흥청이 정한 탑라이스, 탑은 최고, 라이스는 쌀, 최고 쌀 기준이 완전 비율이 95%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 함량이 6.5%, 요까지만 두고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볼 때는 마그네슘하고 칼륨도 중요하거든요. 요겁니다. 근데 나중에 식미 밥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경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온도가 밤낮의 온도 차가 거의 없는 약간 이제 야간이 더운 그런 경우에 재배한 지역에서 재배한 쌀은 어떠냐 하면은 약간 퍼석퍼석한 맛이 있습니다. 찰기가 좀 적습니다. 품종적으로 보면 저쪽에 인도 중심으로 해서 인디카, 뭐 아프리카에서 재배하는 그런 거, 우리 카레 먹지 않습니까? 카레 라이스 손으로, 스푼으로 먹는
먹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푼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찰기가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 국민은 특히 이제 이쪽 동아시아죠. 우리 쪽 보면은 일본, 우리 뭐 이런 중국, 일본은 다 이제 좀 약간 쫄깃쫄깃한 거, 찰기가 있는 걸 다들 좋아하시거든.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익을 때, 그러니까 출수 이삭이 펴고 나서 거의 30일간은 밤낮 온도차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몇 도가 가장 좋으냐? 학술적으로 밝혀낸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게 21.5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25도, 밤에는 15도. 그게 등수에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 자료가 전부 이게 농촌진흥청에 다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3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페이지 보시면 이 교수님 저 촬영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누르긴 했는데. 자, 21페이지 위에 보시면 질소 11양과 쌀 품질, 그게 레코딩이 되고 있죠. 네. 자, 질소 11양과 쌀 품질에서 전국 24개 시범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2년에서 4년간 한 건데, 자,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래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경남에 보시면 밀양, 진주, 함양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 아래에 최적 11항 해서 9kg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벌써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 31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여기입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완전미 수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는 완전한 형태의 쌀을 가진 게 어느 때 가장 많으냐 보니까 질소 11항을 9kg 했을 때입니다. 그럼 요소 비료로 하면 20kg 정도 되겠죠. 한 포대입니다. 300평당. 이렇게 줬을 때 밥맛이 좋더라는 거죠. 지금 고시가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십니까? 뭐 3kg, 4kg 주지 않습니까? 그건 일본 품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좀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밥맛이 이제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마다 다르고 필지마다 다르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제 거창한 쌀입니까? 예, 거창한 쌀이면 거창한 쌀로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유통이 되는데 소비자분들이 야, 내 고향이 거창이고 유튜브 또 조영선 박사가 아이 거창쌀 좋다 하더라 하고 드시는데 호불호가 생기는 거죠. 야, 진짜 맛있다 했는데 추천했는데 다른 분이 또 사갔어요. 가보니까 나는 별로던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럴 때는 거 혼돈이 생기죠. 그럼 요즘은 아주 빠릅니다. 요즘은 소위 이제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온갖 것들이 카톡 방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창회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전후에 또 정당 정당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올려버리면 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똑같이 7kg면 똑같이 7kg인데 우리가 이제 토양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시죠? 반드시 토양 검증을 하시고 비료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12 처방에 따라서. 그 이제 흑토람이라는 데 있으니까 그 밑에 보시면 31페이지에 자, 탑라이스 질소 분시 비율 요거는 과거 거지만 요걸 보시고 규산이 보통 여기 몇 ppm입니까? 100ppm 조금 넘습니까? 네. 보통 아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경남도 농기술원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서 분석해놓은 거 보면 거의 100ppm 조금 아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진흥청에서 추천하는 것은 130에서 180ppm을 추천합니다. 규산이.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규산질 비료 정부에서 공급해주면 그냥
도로가에 지어놨다가 뭐물 막는 데 쓰기도 하고 뭐 논두렁 사는 데 쓰기도 하고 이런 곤란한 내용이 생기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유산지 지금은 이제 공급은 안 해주죠? 해줍니까? 과거에는 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줘서 네. 근처 살포까지 살포로 다 아 정부에서 살포를 합니까? 살포를 진짜로 다. 중국이 하는 거요. 네? 중국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라. 아, 그럼 그래. 이제 그 지마다 달라. 3년 전에 저희가 여기다가 2,000m 주면 실질적으로 다 살포했습니다. 네, 완전 좀 좋은 데네. 그래 제가 아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과거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럼 지금 5년마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죠. 3년? 5년일걸? 뭐 어쨌든 3년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양 검사하는 거는 여기 그 리더분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논이 800평 있다. 그러면 토양 검정 받으시려고 하면 내 흙을 떠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뜨십니까? 15cm, 한 30cm 정도 가까이 파가지고. 걷어가지고 위에 살짝 살짝 걷어내고 예, 걷어내고 몇 cm까지? 15에서 30. 대충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 촬영되는데. 20cm 걷어내고 원래 이제 기준은 위에 한 2, 3mm 걷어내고 유기물 좀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15cm, 원래는 20cm 기준입니다. 20cm인데, 그 꽃삽 갖고 많이 뜨시거든요. 그 20cm 다 안 하시고, 보통 통상적으로 15cm 하시는데, 뭐, 그래 하시도 무방합니다만, 꽃삽이 들어가는 최대 폭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찌르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에 흙만 많이 떠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파놓고, 이렇게 파고, 일단 옆으로 파내고, 위에서 수직으로 찔러서 떠야 됩니다. 동그랗게. 그래 떠셔야지. 옆으로 찔러갖고 내 편한 대로 하시면은, 깊이는 15cm, 20cm 들어가긴 했지만, 위에 0에서 10cm까지가 흙이 80%고 아래는 20%밖에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학문하는 체계에서는 오가라는 게 있습니다. 돌리는 게 있습니다. 위에 걷어내고 돌려가지고 오가가지고 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옛날에 다 유튜브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리더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경반층 문제 때문에 한 15cm, 20cm 정도 내려가면은 경반층이 다 있거든요. 경반층 아시죠? 굳어져 있는 거. 그 자세히 보시면 이제 시간 내가 한번 보십시오. 파보시면은 회색 무늬 반점이 다 있을 겁니다. 15cm, 20cm. 이 세멘트입니다. 일명 세면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세면화 세멘테이션 이렇게 발음합니다. 표현을. 쫙 떠. 요게 있으니까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는 겁니다. 투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사례가 하만에 과거에 이제 수박 재배할 때 농가에서 이상하다. 물을 댔는데 시들시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 줬습니다. 그 계속 시들시들 하거든요. 이게 왜 시들시들 하지? 온갖 시들시들 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병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 전문가. 그 병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병 전문가분들이 시드름병이네요. 뭐 시드름병인지 누가 모르니까 병 안 가니까 이제 정으로 가는 겁니다. 정. 옛날에 정 가니까 동의보감에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턱 돌아가는 거 뭐 정이다 뭐 병이다 쌌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을 누가 했느냐면 그 정연태 그 당시 이제 박사님 부장님이셨는데 이분이 한테 이제 들어간 거죠. 의뢰가 뭐 여저고 하니까 수박이 대단한 작물 아닙니까? 엄청난 작물인데 그래서 딱 삭가져오라 해서 딱 삽을 파니까 한 번 딱 파는데 보통 15cm, 20cm 파지 않습니까? 그 10cm 아래 물이 흥건하게 위에는 말라가 있는데 그러면 투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딱 보니까 세멘트가 딱 되어 있는 거죠. 회색 반문이 쫙 연결되고 그 세면이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반청을 깨라고 아까 심토 파쇄기로 깨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있습니다. 예. 밭은 아니지만 농이라도 매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매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심토 파쇄기는 찔러가지고 덜덜덜덜 털매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반청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한참에 물이 너무 잘 빠지면 또 저한테 전화하시고 저기서 물 잘 빠지는데 이 우쟁이들이 가시면 저도 그거 한켠에 다 하시지 말고 예, 그럼 트랙터 지나가시면서 한 2회만 왕복하십시오. 첫 해는 그 정도만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규산질 이제 비료 시용은 그 논토양 아까 검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기는 검사를 어디서 하십니까? 지도. 아, 농촌 지도소에서 해줍니까? 해줍니다. 비용은? 부산 공짜. 이런 데가 어디 있노? 공짜로 토양 검사를 다 해준다고요? 교사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 해줍니다. 그럼 큰절 하셔야 되겠다. 맨날 지납니다. 전화해가 될 게 아니고 뭐 예? 아니 공짜로 기술센터 대단한데 다음에 기술센터 제가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예, 그 자주 가거든요. 기술센터 홍보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사천시 농기술센터는 제가 홍보를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양 검증은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리더분들께서 샘플링 하실 때, 표본 뜨실 때, 그 표본을 위에 거만 떠가시면은 토양 비옥도가 엄청 좋은 걸로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질 관계는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밤낮의 온도차가 큰 것이 유리하다. 밥맛이 좋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기도 2000미가 중요했지만, 거창은 이제 기후적으로, 지리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제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경기도 이천하고 우리 고창과 인천하고 그 기후가 비슷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할 나위 없죠. 원래 제가 쌀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표님은 저한테 쌀을 몇 킬로 공급을 해 주시느냐 하면 20킬로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작다. 아니 너무 작다. 그거는 10만 원, 5만 원 넘어가면 뇌물 아닙니까? 아니 10킬로 하면은 요새 30만원까지. 농산물은 농산물이잖아요.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주위에 이제 그 아시는 분들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쌀은 외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 밥맛은 무조건 거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도가 높은 데서 재배된 건 밥맛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제가 뭐 한 10분 이상 돌려서 제가 평가를 해봅니다. 식미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관능 평가를 합니다. 요 같이 앉아도 전부 칸막이 다 치놓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해서 요것은 딱딱한 정도가 어떠냐, 그 다음에 촉촉함이 어떠냐, 그 다음에 퍼짐이 어떠냐, 그 다음 느끼는 맛이 어떠냐까지 쫙 다 체크리스트가 있어가 5개 등급을 나눕니다. 매우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은 저 농촌진흥청에 보내야 됩니다. 왜 그 보내야 되느냐 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산한 쌀을 누가 소비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전국의 소비자인데 거창한 쌀인데 거창한 쌀이 서울로 뭐 경기도로 가야 되는데 이거 맨날 거창 군에서만 업에서만 매번 돈다? 이거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청이 서울에 한번 가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층들이 많거든요. 젊은 층들이 내리는 그 판단하고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 90, 80, 90 넘으신 분들이 평가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약간 잘 씹히고 잘 넘어가고 해야 좋거든요. 네. 약간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젊은 층들은 다르고 남성과 여성이 또 다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관능 평가하는 것은 최소 3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kg 주시면 1kg씩 나눠서 제가 10명 정도는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에 걸리면, 이 교수님 10kg 난,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함부로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품질 평가는 저희들이 이제 그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하고, 의령군의 모잔들 영농조합 법인에서 그 또 평가하는 기계가 있어요. 대단한 동네입니다.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런 기계를 또 마련해 놨더라고. 그럼 급식으로 많이 시한전. 그렇게 해도 그걸 준비한다는 게 벌써 머리가 한 다른 데보다 10년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생각을 못 하죠. 우리 촌동네에서 저런 기계를 왜 사느냐면 몇천만 원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딱 결단해서 하는 것은. 일본에서 지원 좀 해주시겠죠. 그죠? 개인이 안 사적으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사적으로 샀대, 사적으로. 예? 사적으로 사신 걸로 알고. 아, 사적으로. 대단하시네. 이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기, 모단들 전문 수업 보통입니다. 정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공부를 엄청 하시 또. 맞아요. 대표님이 예. 그래, 진짜 고수들은 이게 시골에 초야에 묻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뭐 함부로 그거 하시죠. 진짜 된통 맞습니다. 그래서 고수분들이 여기 다 계실 겁니다. 뭐, 여기 딱 다먹고 계시지만. 어쨌든, 처장님하고 총무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바깥에 돈 그거 생각하시지 말고, 뭐 자금 얼마나 지금 저는 제일 싫어하는 그거입니다. 지원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우선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최고의 이제 유튜버들 뭐 찍으시든지 저한테 오시든지 아니면 제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과거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유튜브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시골에 이제 가면은 한 분이 이제 도시에 가셨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가 고향에 오셔가지고 그 일궈냈는데 그 마을 전체가 살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그 허브 있지 않습니까? 허브를 처음에는 이제 해놓고, 그 당시에는 허브 뭐 별로 좀 그랬는데, 뭐 듣기만 들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돌탑부터 시작해갖고, 나무는 원래 있는 거니까, 이제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하면서 그걸 좀 써놓고 이래 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거기서 이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거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땅 한 평이 기본적으로 80만원. 예? 그 전원주택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땅값 올리는 건 뭐 제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제 여담 삼아, 제가 친한 형님 빚이 그래 많은 거 왜 합니까? 그 빚이 10몇 억이 돼요. 저기서 뭐가 걱정이고, 저 땅 한 떼기 팔면 다 된다. 걱정하지 마.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리더 분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촌에 계시지만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치유농업 있지 않습니까? 치유농업. 처음 들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농사만 짓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이제 자연 경관 보존하고, 그 다음에 또 생태계 보존하고, 또 논답게 녹색만 유지해도 치유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어떤 쪽으로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농장 또는 뭐 숲 이런 걸 활용해서 도시민들, 특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영업제가 소방직, 공무원 중에 소방직, 그분들 막 죽어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엄청 그간 모양이더라고. 경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치료를 어디서 합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하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갈 그거는 또 아니고,
근데 소위 이제 그걸 뭐 치료를 힐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치유죠. 정확한 명칭은. 치료는 병원에 가서 하는 기고, 이건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하는데 이분들이 한 일주일, 4, 5일 정도만 거기 다녀가시면 뭐 완전히 치유가 다 되는 거죠. 기분이 뭐 좋아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초록이고 작물을 가꾸고 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추도 내가 심어서 배추도 내가 심어서 김치 담고 뭐 하는 그런 정서적인. 예. 그래서 그게 일명 이제 치유농업인데 저는 이제 그 가수원이 하나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논 전체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조화 속의 부조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나중에 이제 치유농업 하는데 다 논밭에 다 돌아다니고 하다가 그거 와서 사과 체험도 하고 사과의 밭에 가면 또 다른 곤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 또 그 다음 옆에 하나씩 따먹기도 하고 그게 이제 치유농업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사과 따먹는 거 체험하고 뭐 또 설명 소위 스토리텔링하고 왜 여기는 전봇대가 없을까 애들한테 질문 탁 내면 애들 또 그게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게 다 치유입니다. 치유농업이니까 그쪽으로 지금 우리 그 농촌진흥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치유농업사라는 것도 있어요. 치유농업사. 이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우리 종자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기사 자격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치유 농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치유농업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네.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이 고시입니다. 2차 시험까지 있어요. 1차는 그냥 필기교, 2차 그 객관식, 2차는 주관식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아마 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는 순간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내가 오늘 괜히 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야, 이 새로운 게 뭔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뭐 요 안에서만 올 게 아니고 진짜 바깥 세계로 좀 더 확정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장 거창 소방서 아니면 학교 이쪽으로 하고 거기 이제 또 곤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곤충 쪽으로도 하시면 하여튼 좀 확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수업하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학과 자체가 스마트 농산업학과거든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하냐면 벼를 재배해서 10헥타르 줍니다. 땅을 줍니다. 10헥타르 줄 테니까 10헥타르에서 생산해가지고 소득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하는 게 주제입니다. 네. 그 이제 팀 티칭을 하거든요. 팀별로 이제 그룹 지어서 최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쌀 농사지가 얼마나 남습니까? 우리 바로 이제 공개를 합시다. 자, 10아르당 300평당 500kg 쌀 생산하죠. 평균. 그러면 1헥타르당 얼마입니까? 1,500, 1.5톤, 1.6톤 정도 하죠. 1.7톤 할까요? 1.6톤.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10헥타르 내 농사 지으면 16톤이거든요. 쌀로 하면. 그럼 1kg에 2,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6,000. 또 그럼 세 개. 맞죠? 네, 맞아요. 그 1억 6천밖에 안 되거든. 그릇밖에 안 됩니까? 1,200원 아니야? 네, 1,600원. 10헥타르. 아, 10헥타르. 응. 10헥타르 150만 10헥타르는 가로 100m, 세로 100m인데 1헥타르가 가로 100m, 세로 100m짜리가 10개나 있는데 서울에 갔으면 이거는 어디 가면 나라를 하나 살 정도의 면적인데 이렇다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경영비가 한 70%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버리면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면 육사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차 산업 어떻게 갈 거냐. 그 집도 제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쌀 기어 있지 않습니까? 기어도 그냥 기어로 할 거냐, 아니면 도정하고, 지금 주무시면은 뭐 6차 산업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못 주무시라 했지 않습니까?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이게 3억 2천이네요. 3억 2천에 하니까 순수익은 1억 2천이네요. 10헥타르 해본. 예, 그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혼자서 농사 다 짓나? 기계가 다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1년에 내가 이제 3억 2천 예를 들어서 그 매출을 올렸다, 이랬다 생각하면 3억 2천이 다 내 건 줄 알아요. 도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계 트랙터 한 대 얼마입니까? 1억. 1억이죠. 그 다음에 이항기. 5천만 원. 그 다음에 광역 살포기, 콤바인. 이거 다 하면은 기계값 해도 감가상각비 10년 정도 쓴다 치고 5년밖에 못 써. 많이 쓰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들어간 투입비가 벌써 10억이 들어갔는데, 그죠? 이래저래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는 맨 첫 번째로 쌀을 되게 비싸게 팔든지, 팔면 소비자는 복입니까?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가격, 합당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2,000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장 이제 소비자도 생각하고 생산자도 생각하는 가격이고, 보통 이제 친환경하고 좀 메이커 좀 상표 뭐 이름이 좀 프리미엄이라 합니까? 그 브랜드 그 외국어라서 제가 우리말로 자꾸 쓰려고 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 우수 농산물 쌀은 통상적으로 5,000원까지 합니다. 옛날에 일본의 고시가리를 이제 중국에 수출했는데, 중국은 상위 1%는 우리 상위 1%보다 더 잘 삽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5% 정도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10%면 1억 4천이거든요. 1억 4천 정도 돼, 그분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임포티드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한 거 더 선호를 합니다. 그 정도 경제력이 되시고, 그러면 아주 큰 마켓, 그 시장에 가면은 딱 최고 비싼 거 있잖아요. 고시가리가 2만원 1kg에. 팔리겠습니까? 불티나게 팔렸어요. 과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건 어디 있느냐? 저 구석에 저밖에 있는데 3,000원 적혀가 있고. 그러면 그게 뭐의 차이느냐? 결국은 상표의 차이예요. 소위 브랜드 차이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기술이 솔직히 잘 안 됐거든. 그 일본이 지금 고시가리 제가 딱 평가해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은 완전 비율만 해도 96% 나옵니다. 작년께. 진공분석 당해가지고. 그런 거는 일부, 뭐, 5%, 10%를 이해한 거고, 우리는 대중화 하면서도 서민들을 이해하면서도 같이 이제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그런 거죠. 그럼 프리미엄 쪽으로 생산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또 가시면 되고, 거기 전체에서 한 10% 정도 가시고, 그 나머지는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간다고 보면 그 쌀에서 얻는 수익은 별로 없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뭐 3억 2천에서 아무리 많아야 4억이죠. 10헥타르 농사 지어보니 총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쏘주는데 지금 쌀기에 뭐 1kg에 300원, 많으면 뭐 350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게 다거든요. 그럼 왕개는? 소마고 깔고 이제 버스 패비지라든지 뭐 이런 데 쓰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여기 이제 가공산업, 소위 6차 산업까지 가면 거창한 쌀에서 나온 제 아이디어 하나 지금 방금 떠올랐는데, 이 사과가 있으니까, 그지요? 거창 사과 쌀, 거창 사과쌀, 쌀사과, 사과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막걸리가 잘 팔리겠습니까? 막걸리 안 먹으면은, 유행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전부
토론하면서 제가 옛날에 루마니아를 본 적이 있어요. 루마니아. 예. 거기 가니까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가는데 정말로 딱 그거 한 아가씨가 딱 이렇게 따라주더라고. 딱 이렇게 딱 쭉 있잖아요. 잔. 예?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 마셨는데 제가 술을 안 마시거든요. 거의 안 마시는데 와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 사과하고 뭐 브랜드 뭐 해가 했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뭐 한국에 와가지고 이래 시간이 한 10년 흘렀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보니까 마트에 가니까 맥주인데 무알콜인가 저알콜로 해가지고 그게 나왔더라고. 됐는데. 예? 그게 몇 년 됐지? 그래서 야 그게 거기서 나온 게일까 아니면 우리 독창적인 아이디어일까 그거는 몰랐어. 그런데 그때 그 이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이거 한국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수입해 가세요. 이러더라고.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뭐 한 개를 듣고 막 흘려버렸는데 하여튼 그 너무 많이 하면 오늘 또 머리가 아프니까 한번 융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뭐 우리가 저기 안동 가면 안동 소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영국 여왕이 찾을 정도로 유명했고 유명하기도 하고 그것도 일본 가면은 일본에는 청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급지게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짚은 짚이다라고는 생각하시죠. 짚. 그 짚은 지금 뭐 소사료로 하고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치유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뭐 하실 분이 좀 어렵지만 요번에 짚공예는 어떻습니까? 하실 분이 안 계시죠? 맥주 타고 가야지. 몇 년이지, 몇년 그렇고. 그는 이제 그걸 제대로 하셔가지고 짚공예를 여기만 딱 오면 누구든지 딱 오시면 짚공예를 딱 보시고 체험도 하시면서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체험도 하시고 체험 운영은 따로지만 야 여기서 진짜 친환경적으로 농사 짓고 진짜 전봇대도 하나 없는 데서 멋지게 재배하시니까 그분들이 체험하시고 가실 때 그냥 안 가시거든요. 그럼 뭐 아이 거창쌀 야 거창한 쌀 최고 가는 거죠. 주문 딱 받아갑니다. 그러면 뭐 직거래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시키는 또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직공예를 함으로 해서 이 거창에 지금 관광 제가 보니까 저 수성대하고 저 산, 무슨 산이지 저기 금은산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 책의 의뢰를 보면 황금문숭이가 살아서 금은산에 가까운 말도 있고 또 금은산하고 애같이 체험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색의 원숭이가 살았다. 예. 해서 이제 원숭이 원래 살았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안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처장님 그래 말씀하시더만은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그걸 또 스토리텔링을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한 100개, 1000개 만드는 거죠. 나무도 없는 게 집히면. 그죠? 만들어서 쫙 걸어 놓으면 그것보다도 코스모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그 계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저기 농로가 엄청 길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거?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스덕들 코스모스 그림을 한번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농가들이 별로 선호는 안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풀 잡초라든지 들어가는 침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 제 생각에는 옆에서도 안 좋아요. 그 이제 하동에 가보셨죠? 예. 하동 무슨 축제죠? 코스모스 축제하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박하고 다 해놨거든요. 그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큰 성공을 했죠. 근데 그렇게 보실 분도 계시는데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객 수가 많으니까 관람 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논 상태를 유지를 안 한 거는 제 마음으로 봐서는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뭐 그걸 관광객들이 많으시니까 거의 몇십만 정도 방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의 매년 갑니다만 어쨌든 뭐 하나의 테마를 조성하면 그런 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콩은 안 하십니까? 콩 믹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콩 하십니까? 선풍콩 기술은하고 계약해가지고 미량 예. 공정원 예. 그래 거기서 전략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전량 그쪽으로 납품도 하시네. 지금 과거에 이제 태광, 대풍, 대원, 그 다음에 이제 선풍, 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수량은 대풍보다 못할걸, 선풍이. 근데 그 대신에 최고만 해도 태광, 아직도 태광 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성공하십니다. 선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수량은 좀 많이 납니까? 얼마나? 많이 나는 그럼 대원콩보다 많이 나던가요? 대형품보다는 오히려 많이 나왔죠. 많이 그래. 나왔죠. 지금 뭐 그런 것도 몇십만 원안 터지니까 기계화도 가능하니까 선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터진다는 말씀을 우리 구독자분들 잘 모르실 건데, 이게 꼬투리가 있는데, 종자가, 이 꼬투리가 부러지거든요. 열개라는데, 이게 그래서 떨어지는 거, 탈립이 안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확하기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사투리를 쓰시면, 구독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런 이유는 네. 뭐 자연 건조를 시키면 다른 거는 자연 건조를 시키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닥에 다 흘러버립니다. 네. 근데 이거는 자연 건조 그냥 그 타기 내에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수확을 하니까 한 손을 떠는 거죠. 잠깐만, 방금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 건조를 네. 그러니까 바람에 그냥 보타리를 그냥 세워놓은 상태에서 예. 그 햇볕에 마르니까는 예. 다른 거는 수확을 해가지고 또 널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마르려고. 예. 이거는 그냥 그 보타리에서 바로 예.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건조를 시킨다 이 말은. 예,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수분 함량을 줄여서 이제 탈곡을 하니까 그렇다. 그것 이제 특성이 이게 열개가 꼬투리가 잘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하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통일베어 같은 경우에는 잘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군대는 더 떨어지는데 그걸 탈립이라고 하거든요. 탈립.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탈립이 잘 안 되는 거는 전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그만큼 연구를 해서 좋은 품종을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만큼 연구가 중요합니다. 예, 하여튼 거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 교수님 한 번 또 껐다가 한 번 더 켜보시죠. 너무 길면은 또 잘라야 됩니다.